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3부 4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코너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인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3부 4부는 제가 쉬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압도적 토크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야기해볼 게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에 있다. 훌륭한 방역은 알겠는데 네네. 백신 개발은 우리가 좀 뒤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뒤쳐져 있다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안에는 또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예.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지난 4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가 있죠. 예. 이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럼 당시 이제 리더십을 상당히 극찬하면서 K 방역을 칭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0일자 서한이에요. 근데 이게 주말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국제 백신 연구소의 한국 후원 회장을 이 김정숙 여사가 맡았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국제 백신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1990년대에 UNDP, 그러니까 유엔의 개발 계획에서 설립을 해서 한국에 주기로 하고 쭉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백신 연구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재단의 기부를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 라이트 펀드는 또 뭐냐? 라이트 재단은 뭐냐? 이거 2018년에 우리나라 제약업체와 함께 만들어서 국제 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펀드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백신과 연구 개발에 상당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여기에 투자하겠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보시면 그 백신 앞서가는 기업들이 어디냐 하면 모더나, 이게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이제 백신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1077명 임상에서 항체 100% 형성. 그래서 3상 들어간다. 이 얘기고. 독일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그 숫자까지 어떻게 하나? 네. 몰라요. 머리에 있어요. 몰라. 막 나와. 한 5군데 거치고 왔으니까. 네. 줄줄줄줄. 그래서 수도꼭지처럼. 독일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미국의 파이자 이런 회사들이 백신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들의 다 입도 선매를 트럼프가 한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6억 개 정도. 미국에 먼저 제공한다는 거예요. 입도 선매를 했죠. 근데 빌 게이츠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백신 연대가 국제 협력을 해서 가격을 통제해서 전 세계에 이게 균등하게 뿌려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 문 대통령하고 같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 트럼프 측에 서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빌 게이츠가 좀 이제 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 연대 차원에서 가고 있는 백신 업체 중에 어디에 투자했냐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빠르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업체보다는 한 27개 세계에서 임상 실험 중인데 내년 6월쯤에 만들어낼 것 같다. 2억 개 정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승부를 좀 걸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미 렘데시비르는 도입했지만 렘데시비르가 첫 번째로 많이 뿌려졌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제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혈장 치료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모두 자국 생산이나 개발도 가능은 할 것이다. 하지만 뭐 세계 1위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추가로 또 투자할 예정이다.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예.
자, 한국으로 귀화한다는 설도 있죠. 설이긴 하지만 예, 설입니다.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 음모론은 딴 거예요. 음모론은 뭐냐면 지금 미국 CBS가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당신이 만들어서 뿌렸다는 설이 있다. 나도 듣긴 들었는데 금시초문인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네. 또 그 성이 비슷하다 같다. 아, 게이츠가 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빌 게이츠.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요. 게이츠 문이죠. 오랜만에 드디어 영 개그 박사님이. 지방생이셨던 우리 네. 명 박사님. 네. 재밌는데요, 이거.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다국적 기업들이 3상에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3만 명. 빠르면 9월. 예, 9월, 10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늦어도 10월까지는 지금 사실 뭐 배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1상, 2상, 3상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신약이 개발되기 과정 보통 한 15년 정도 소요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5,000개에서 10,000개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 후보 물질 중에서 실험 연구라든가 주실험까지 들어가는 게 한 250개 정도고요. 거기에 거쳐서 살아남는 게 대략 사람을 대상으로서 들어가는 게 한 9개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1상 임상 시험하고 2상, 3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상, 2상, 3상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뜻인데요. 1상 임상 시험은 대개 이제 한 수십 명, 한 3, 40명 대상으로 해서 그 약의 신약이나 백신의 효능이 아니고 안전성 정도를 입증하는 겁니다. 부작용. 어느 정도 용량까지 올렸을 때 부작용이 덜 나타나나. 이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효능을 입증하는 건데 대개는 그 경우에는 수백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3상 시험. 대개는 이제 제일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개 뭐 기백명부터 기천명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떠냐?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65종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즉 임상이란 말입니다. 임상이 이제 침대에 임한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인데 요게 27개가 1, 2, 3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3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천명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는 현재 4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총 1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거로 돼 있어요. 11건이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2건이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2개가 하나는 이미 6월에 어디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지금 제넥신이 이제 6월에 임상시험에 착수해서 1상과 2상까지 들어갔어요. 아직 3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SK. 그 라이트 재단 펀드. 관련해서 SK랑 같이 합작을 해갖고 들어간 게 지금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임상시험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죠. 뭐 메디톡스도 호주와 손잡고 일상 들어갔다. 네,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선두에 서 있다라고 게이츠가 얘기를 했냐? 같은 문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띄워주려고 그러냐?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선두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선두권. 1등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전 세계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들만 하더라도 36개인가 국가인데 그 안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 영국, 현재 중국에서 이제 선두에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선두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두권을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빌 게이츠 코로나 백신 한국이 선두라는데 점점점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네, 네. 사실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한말 그런 기사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게이츠 이 이사장의 의미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신 연대의 선두에는 한국이 서 있다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서한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신이 투자하고 기부하고 있는 라인들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라이트 펀드에 내가 더 내겠다. 예. 기존에 엄밀하게 사실 얘기를 하면 미국이 1위, 2위는 이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네.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중국, 독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5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6월에 백신을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내년 6월에. 그러면은 이 연말 연초에 이 아스트로제네카를 중심으로 이게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우리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예. 거냐?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협력 의향서를 만들었어요. 체결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개발 성공을 하면
미국에서 생산량의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찍어내는 걸 우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 라인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결국은 이제 돈을 주고 우리가 카피 약들을 생산하는 예.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우리는 복선을 깔고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먼저 백신을 개발해서 자국인들만 하게 되면 네. 또 비개발권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우리는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예. 저개발 국가는 그렇죠. 예. 돈 주고 사오지도 그냥-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빈민 국가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선진국은 이거 뭐 옛날에 홍역 볼거리 사라지듯이 우린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되면 또다시 양극화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빌 게이츠 이사장의 좀 이 정신은 우리가 연대해서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음모론 얘기 나왔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음모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최윤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 게이츠에 대한 음모론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네, 그리고 그걸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거에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뒤 사람들에게 칩을 심어서 그거를 추적한 다음에 네네. 백신을 또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요. 아니 예. 누가 들어도 황당무계한데 이걸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고 미국에선 공화당 지지자들이 40%가량이 빌 게이츠의 코로나19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22일 CBS의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또다시 일축했는데요. 어디서 음모론이 시작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 있습니다. 음모론은 전형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만들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백신으로 돈 버는 경우는 미션 임파서블 2에 나와요. 오우장 그래요? 감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 칩을 심는 거는 킹스맨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헐리우드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현실에 살짝 오버랩하면 스토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 김기태 변호사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제가 막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화제가 최 안 돼요. 평론가님 혹시 헐리우드로부터 소송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니요. 헐리우드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는 헐리우드 소송의 영화에 대상이 안 힌트를 됩니다. 얻었다 이거면 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마음대로 헐리,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세게 소송을 걸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백신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서 백신 생산, 보관, 수송, 사용 단계 등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뭐 핵심은 백신 이송 과정 중에 변질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백신 보관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뭐 접종 준비 상황, 담당자 역할, 입고 재고 관리 방법, 보관 장비 유지 관리 방법 등등등.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빌 게이츠가 그 서한을 보내면서 백신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아마 뭐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의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빌 게이츠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만약에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면 요번에 최근 이틀 전에 이 소송에서 이긴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 샌드만이라고 작년 1월에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시위하다가 그 원주민 그 인디언 원주민 인권 운동가하고 이렇게 2분 동안 마주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돈 게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이 샌드만이라는 이 학생이 약간 웃고 있었어요. 그거를 원주민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그 돌았고 그거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를 소송했냐면 워싱턴 포스티지를 상대로 해서 2억 5천만 달러, 약 3,010억 원에 소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걸 다 받는 건 아니고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여하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승소를 했고 또 남았습니다. 8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 18개의 언론사들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금액이 1조 5,050억 원에 상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명예훼손에 승소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8개 언론사도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무리 명예훼손을 소송을 해도 500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관련 뉴스에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칭찬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또 이제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또 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사 댓글이 또 뜨거워요. 빌 게이츠는 친중 좌파고 중국 공산당 세력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빌 게이츠가 보면 소송 안 하려나? 그러니까 이거 소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야 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글링 해갖고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을 넘어가시죠. 겁니다. 그런 일. 100% 김기태 변호사 아니겠어요? 어쨌든 특정할 수 있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많은 배상금을 할 수 있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 측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3부 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 광고 듣고 오죠.